숙제하면서 안 됐던 거 질문 받겠습니다. 없어? 페이지 266쪽에 12번 하나? 네. 자, 266쪽 가볼게. 자, 어떤 문제가 보겠습니다. 자, 시험 보니까는 자, 등비라고 써있죠.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A1, A2, A12, 10까지 더한 게 12가 됐고요. A1, A11, A12, A20까지 더한 게 48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잠깐 더하면 A1부터 A20까지의 합도 알을 수가 있겠죠. 그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힌트가 등비라고 했으니까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10승, 얘가 12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60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20승, 요 녀석이 60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합차로 쪼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변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1-R분의 A의 1-R의 10승, 1 플러스 R의 10승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앞부분만큼은 얼마로 쓰면 돼? 12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승을 60이다. 그럼 이 부분이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1 더하기 R의 10승이 5라는 소리는 R의 10승은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21부터 30까지 A 21부터 A 30까지란 얘기는 S30에서 S20을 빼란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S30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S30은 1-R분의 A의 1-R의 30승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합차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1-R분의 A의 1-R의 10승 가로 열고 1 더하기 R의 10승 더하기 R의 20승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처음 레퍼런스에서 10이라고 잡아줬고 1 더하기 4 더하기 4, 4, 16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21에서 S20이라고 하는 60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A21에서 A30까지 합을 구할 수 있겠다. 답은 192.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서 본 수업인 페이지 296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96쪽 가볼게. 페이지 296쪽 타이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귀납적 정의라고 써있죠. 네, 뺀다 그랬잖아. 시험 보면 안 나온다고 절대로. 몇 급수랑 군수열은 빼겠습니다 라고 하고 수업한 것 같아요. 기억나? 네, 집중해줘 내 말 좀. 자, 넘어갈게.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들어갈게요.
자, 귀납적 정의를 배우는 타임인데 우리가 수열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찾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규칙을 찾는 대명사가 일반항을 찾으세요라는 질문으로 하는 거야. 무슨 수열에 규칙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좀 초등학생 질문 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이거 규칙 찾기를 대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로 일반항이란 얘기는 그 수열의 정보를 한 번에 다 알려준 거야. 그걸 딱 보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1번항, 2번항, 3번항이 어떤 모양인지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열을 퀴즈로 준 거야. 퀴즈로.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주는 거야.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바로 앞 단계에 있는 항을 뺄게. 그랬더니 언제나 숫자 3이 나왔어. 자, 이 얘기는 n에다가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면 2번째에서 1번을 뺐더니 3이라는 숫자가 나왔대. 5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뺐더니 3이라는 숫자가 나왔대. 즉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 넘어갈 때마다 더하기 3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이걸 보기 편하게 변형시키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n번째 항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한테 더하기 3이 들어오면 앞으로 한 칸 갈 수 있대. 우린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불러요? 등차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하나 넘겨줄 때마다 더하기가 필요한 수열. 이걸 우리가 등차라고 하죠. 그럼 그 등차라는 녀석을 지금 귀납적 정의라는 건 지금처럼 알려주는 거야. 이걸 딱 봤을 때 an 플러스 1과 an 이웃하는 항의 어떤 하나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설명해 줄 때 우린 걔를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수열의 점화식이 뭐라고요? 이웃하는 항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예상할 수 있게 주는 이 통칭에서 뭐라고 부른다?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거 등차야 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숫자 3이야 라고 하는 건 퀴즈로 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퀴즈를 우리가 풀어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두 가지 소스를 줘요. A1을 오픈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an과 an 플러스 1, 즉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으로 알려줘요. 근데 가끔 문제에서는 A1을 안 알려주고 A5를 알려주기도 해요. 어쨌든 어떤 하나의 항과 이웃하는 관계식으로 수열을 설명해줬다. 이러면 그걸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점화식 해도 요 내용을 설명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점화식은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말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옆 파트로 넘어와서 이제 귀납적 정의가 뭔지는 알았어. 그럼 이제 기본적인 관계식, 즉 점화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등차 2개, 등비 2개는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등차야. 방금 했던 예시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언제나 숫자가 나왔대. 그럼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부릅니다. 이거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 라고 써 있으면 요게 등차 중항이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관계식이 쓰여져 있어. 그럼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등차 중항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2개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파트너로
등비가 나오겠죠. 자, 등비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왔대. 그럼 이 일정한 숫자가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공비를 담당하겠죠. 즉,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면 우리는 등비구나 라고 캐치를 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은 이유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등비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관계식이 보이면 우리는 등비겠구나 라고 캐치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 297쪽에 등차 2개, 등비 2개가 소개가 됐어. 그리고 교재에는 조화까지 설명을 했는데 조화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할게요. 우리가 조화를 어떻게 설명했어? 역수가 등차다. 때문에 역수가 등차가 꾸며지는 거는 조화다. 아마 눈으로 지금 보면 파악은 돼요. 이게 역수를 꾸몄더니 등차 수열의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구나. 이러면 이게 조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역수가 등차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조화 수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아마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번호 114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114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열 A1을 1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딱 이 점화식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등차라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야? 공차. 그래서 공차가 우리가 지금 수수께끼를 푼 거야. 등차구나. 초항이 10이고 공차가 2구나. 그럼 일반항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2n 플러스 8이다 라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일반항이 200보다 큰 192보다 큰 n이 96보다 큰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97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딱 봤을 때 등차라고 느끼기만 하면 풀어나간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5번 가볼게. 115번. 자, A1이 5라고 써있고 AN 플러스 1이 2AN 써있어요. 자, 그러면 AN의 입장에서 한 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곱하기 2가 필요하죠. 이거 우리는 무슨 수열? 등비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지? 등비구나. 앞에 써있는 숫자가 공비 2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이 5, 2에 n-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꾸밀 수 있겠다. 최종 질문, AK가 160, 어떤 항이 160을 담당하고 있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32는 2의 5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n-1이 5가 되는 n은 6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4-1번, 114-2번, 115-2번 두 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시그마 연습이 좀 덜 돼 있죠? 네. 다른 친구들도 뭐 다 헤매는 거 보니까 아직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할게. 자, 문제 번호 114-2번 파악해 보니까 A1이 5고 A2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2. 그럼 이게 우리는 등차 중앙이니까 이 수열은 등차구나 라는 거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1은 문제에서 5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6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다 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항은 5 더하기 n-1 d 그래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11 괜찮죠? 이랬을 때 최종 질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가 일반항 자리죠. 근데 표기법상의 이유로 ak로 바꿨어야 되겠다. 즉 일반항 an을 표기법상의 이유로 k로만 바꿔 쓰자. 마이너스 6 k 플러스 11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시그마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더하기에서 나온 기호야. 더하기 빼기한테는 분배해서 풀 거예요. 얘를 분배해서 풀 거야. 그럼 마이너스 6 앞으로 빼는 건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믿어요. k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11 뒤에 거부터 갈게. 지금 일반항 자리에 뭐가 써있어? 11이 써있지. 그럼 일반항이 11이란 얘기지. 그럼 1번도 11, 2번도 11, 3번도 11 11이 10개 더했습니다. 즉 이렇게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건 얼마? 110 편하네요. 앞에 마이너스 6 그럼 시그마 거듭제곱꼴이죠.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3승 시그마 k 어떻게 푼다 그랬어?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 어떻게 푼다 그랬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 3승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렇게 오라고 쓰면 마이너스 6 곱하기 55 더하기 110 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114-2번 문제고요. 하나 더 할게요. 바로 이어서 115-2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열 A1이 1이고 A2가 4 이 상태에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is 얘를 뭐라고 읽어? 등비라고 읽어. 등비라고 읽어야 되니까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써있고 넘어가는데 곱하기 4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비를 얼마로 쓰는 거야? 4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일반항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즉 4의 n-1승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랬을 때 최종 질문 SK가 즉 부분합이 SK라는 녀석이 50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K를 조사하겠습니다. 어쨌든 S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즉 S에는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즉 보기에 있는 숫자들을 적용시키면 4-1분의 요 자리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4-1분의 초항의 4의 n승 마이너스 1 즉 3분의 1 4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S가 50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3을 곱하면 4의 n승 마이너스 1이 3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빼도 4의 n승이 1501 요렇게 담당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요. 4의 거듭제곱 형태 쓰면 되겠죠. 근데 4의 거듭제곱은 2의 2n 꼴이죠. 2의 10승이 얼마야? 1024 2의 11은 2000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2n이 얼마를 담당하는 거예요? 10보다는 크고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n이 11보다 n이 2분의 11보다 그래서 n이 뭐야 이거 5.5보다 큰 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n은 여기서 자연수 개념이죠. 5.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지금 오늘 지금 딱 2개 배웠어요. 뭐 배웠어? 등차점화식 2개 등비점화식 2개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오늘 배운 거야. 여기서 노란색 풀이는 언제 배운 거예요? 어제 배운 거라고. 시그마 여러가지 합
그저께 배운 거라고. 등차 등비의 합.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치? 휘발되면 계속 제로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춰야 되는 시험은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어떻게 묶여서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잖아. 그때만 기억한다고 해서 맞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초등학교 때부터의 지식, 고3까지의 지식이 다 묶여 있을 때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 까먹으면 안 돼.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배우는 것만 체크해 봅시다. 등차 2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등비 2개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딱 그걸 보자마자 아 등차구나, 아 등비구나 라고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배워야 되는 건 301쪽부터야. 왜냐면 이 등차 2개, 등비 2개는 알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오늘 새롭게 추가되는 거 가볼게. 301쪽부터 가볼게. 페이지 301쪽. 이게 지금 301쪽 80 개념 86 넘겨봐. 83쪽 아니 303쪽 개념 87 넘겨서 305쪽 여러가지 수열의 점화식에서 나오는 문제번호 118번, 문제번호 119번, 문제번호 120번 총 5개를 우리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등차 2개, 등비 2개에다가 기본 점화식 5개.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점화식은 기본적으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야. 근데 시험엔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도 나오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관계성을 문제에 줄 거라고. 근데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 9개가 나오면 스탠다드한 풀이로 풀 거야. 그럼 이 스탠다드한 9개가 아닌 것 일일이 해석하면서 풀 거라고. 근데 딱 봤는데 이거 비슷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그거겠지라고 풀면 틀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4개 더하기 5개, 9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면 오케이 스탠다드한 풀이 딱딱딱딱. 이게 아니네. 일일이 체크해야 되겠다. 요렇게 구분 지어 놔야 되니까. 알겠죠? 네. 일단 등차 2개, 등비 2개는 확실해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첫 번째로 301쪽. AN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 여기서 말하는 FN은 어떤 숫자다. 아니 식이다. 식. 얘는 어떤 식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 자리에 있는 n이 저 녀석이 n이 될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F1이죠.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더하기 F2. 내가 언제까지 집어넣는다고? 요 자리에 있는 녀석이 n이 될 때까지, 즉 n-1까지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AN은 AN-1 더하기 F의 n-1이야. 그래? 그럼 이거를 자, 여기 뭐 써있어요? 더하기 써있죠? 더합니다. 이걸 싹 다 더하면 요러거랑 요거에 2항에 소거돼요. 이해됩니까? 우르르 더한 다음에 이거 2개는 소거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지워지겠죠. 그럼 요렇게도 지워지고 여기까지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 AN은 A1 더하기 F1, F2, 땡땡땡땡, Fn-1까지의 합. 우리가 이 우르르르르의 합을 어제 뭐로 배웠어? 시그마라는 기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표기법상의 이유로 FK라고 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1번이라고 표현을 할게. 원래 1번 점화식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모든 교재가 대부분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1번 점화식, 2번 점화식이라 말을 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는 1번 점화식이라고 부를게. 1번 점화식이 딱 보이면 이런 노란색의 과정을 거쳐서 엔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아,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구나. 그럼 바로 뭘 써야 돼? 아, 일반항 AN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의 FK겠구나. 요게 개차 수열이라는 점화식입니다. 우리 개차 수열을 안 배웠잖아. 등차 배웠고 등비 배웠죠. 개차는 안 배웠어. 그래? 근데 개차라는 네임드 수열이 있긴 했었어. 교과 과정에서 그 내용은 빠졌지만, 근데 점화식은 살아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보면 바로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럼 문제로 확인을 해볼게. 116번 가볼게요. 116번. 자, 다음과 정의된 수열에서 A 10을 구하십시오. A1은 3,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4n-1입니다. 딱 느끼면 점화식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이라고 저 1번 점화식 꼴로 느껴집니까? 정확하게 느껴져야 돼. 오케이? 아, 그럼 어떻게 푼다고? 이 노란색의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됐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노란색 다 이해했잖아. 이해가 됐으면 뭐가 필요해 이제? 기억해내야 되겠지. 암기가 필요하다고. 1번과 결과가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 AN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구나. 표기법상의 이유로 K로 바꿨어야 되는구나. A1자리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 3이라고 줬구나. 이게 일반항이야. 됐어? 최종 질문이 뭐야? 일반항이 얼마 구하래? 10을 구하래. A10을 구하래. 그래서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N에다가 10만 집어넣으면 A10이구나. 그럼 3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9까지 4K-1이 되겠구나. 오케이? N 빼기 1이에요. N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9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3은 그냥 3이고 4 시그마 K 1에서 9까지 4 빼기 9. 그 다음에 4K. 4는 앞에 썼지. K.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까지 정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자, 답지 보면, 풀이 보면 요 가정까지 매번 써줬죠.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매번 할 거야? 안 할 겁니다. 누가 하겠어요? 왜?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결과는 믿고 갖다 쓰면 됩니다. 알겠죠? 네. 116-1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116-1번. 자, 116-1번에서 FN이 뭐를 담당하고 있어? 2의 n승 더하기 1까지를 FN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1번 점화식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야. (116-1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게 1번 점화식 형태로 보입니까?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2의 K승 플러스 1이다 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A8을 구하래.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8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8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7까지 2의 K승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있는 1은 1이고 이 뒤에 있는 1이 이렇게 분배될 거니까 7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되네. 2의 K승 형태가 등비라는 거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1분의 2의 7승-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의 8승-2
플러스 7로 답을 쓰면 되겠네. 괜찮아? 네. 4, 8, 16, 32, 64, 128, 256. 얘가 256. 이렇게 더해서 5가 더해졌고 1이 더해졌죠. 그래서 262 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형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로 가볼게. 자, 페이지 303쪽. 페이지 303쪽.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우린 얘를 두 번째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풀이는 1번 풀이랑 유사합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 f1 2 집어넣으면 a3는 a2 f2 요 자리가 n이 될 때까지 집어넣을 거야. n-1을 집어넣으면 an은 an-1 f의 n-1 괜찮아? 여기 뭐 써있어요? 곱하기 써있죠? 그럼 얘도 곱합니다. 자, 곱하면 이렇게랑 이렇게는 약분돼서 1이야. 그치? 아까 건 소거돼서 0인 거고 지금은 약분돼서 1인 거야. 1, 1, 1 괜찮죠? 그래서 어차피 곱하기의 단계에서 1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AN은 A1, F1, F2, F의 n-1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개비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2번 점화식을 딱 보는 순간 이 노란색 과정을 머릿속에서 훑고 지나간 다음에 내 손에서는 결과가 써 있어야 되겠죠. AN은 A1 곱하기 F1, F2, F3, F4, Fn-1까지의 곱으로 표현하겠다. 괜찮습니까? 자, 요런 결과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한 장 싹 넘기면 문제번호 117번. 문제번호 117번. 자,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루트 n 플러스 2분의 n AN이다. 2번 점화식 형태로 보입니까? 그럼 요 루트 부분을 우리가 F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이 노란색 과정에 의해서 결론을 써야 되는 거야. AN은 A1, F1, F의 n-1까지. 그럼 질문 A 49를 구하세요. 그럼 n에다가 4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49는 1, F1 3분의 1, F2 4분의 2, F3 5분의 3. 뭔가 규칙이 보입니까? 앞에 거 두 덩어리에서 위에 게 살아남았죠? 그럼 뒤에 거 두 덩어리에서 밑에 게 살아남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49를 엔딩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48을 집어넣은 녀석과 49를 집어넣은 녀석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지어지겠죠. 미안해 거꾸로 됐다. 밑에 게 살아남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A의 49는 루트 1, 루트 2, 루트 50분의 1, 루트 51분의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네. 왜 틀렸지? 뭐가 틀렸지? 소거되는 게 곱하기잖아. 루트 3, 루트 3, 루트 4, 루트 4, 루트 5, 루트 5, 띵, 띵. 앞에 거 2개 살아남았으니까 뒤에 거 2개. 49. 49는 48. 49.
맞는데? 이거 약분되면 얼마냐? A 49는 뭐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뭘 3, 4, 5, 6, 7, 49 49 n-1까지 집어넣는 거잖아. 누구야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엔딩을 잘못 봤어요. 엔딩을. 미안해요. 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9가 들어갔으니까 엔딩이 뭐예요? 48에서 끝나는 거죠. 48에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47을 집어는 요렇게 해서 엔딩 두 개가 마무리가 되네. 그래서 띡 앞에 거 두 개 살아남고 뒤에 거 밑에서 두 개. 루트 49랑 루트 50. 그러면 이것 자체로 7분의 1이 되고 요렇게는 5분의 1. 그래서 7호 35분의 1. 미안해요. 아 이게 엔딩이 저거니까 n-2, n-1이 마지막 두 개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2번 점화식을 보면 노란색 관계에 의해서 결론을 써야 되는 거야.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노란색 쓰면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노란색은 머리에 있는 거야. 내 손에는 시작과 끝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파악하면 엔딩 스토리만 써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117-1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7-1번. 니들이 이제부터가 알아들어야지. 지금까지 쉬운 거지. 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네임드 점화식이었어. 네임드야, 네임드. 유명한 거. 개차, 개비.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이제부터는 이제 상상 속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니들이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자, 페이지 305쪽. 거기에 1, 2, 3 세 개 나와 있죠? 네, 그거를 저희끼리는 이제 3번, 4번, 5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설명을 할게. 페이지 307쪽에 118번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3번 점화식이에요. 3번 점화식 형태가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여기서 p랑 q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전제 조건은 깔려 있습니다. 자, 봤을 때 요거를 일단 스타트식을 좀 받아야 돼. 스타트식 뭐냐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p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로 표현합시다. 저 노란색 한 줄만 외우자. 오케이? 3번 점화식을 봤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저 노란색 저 식이 등장을 했다까지만 좀 외워줘요. 알겠지? 그럼 문제로 설명을 하면 지금 투트랙으로 가볼게. 지금 문제가 118번의 문제가 A1은 당연히 오픈돼야 되고 AN 플러스 1이 4AN 플러스 3. 그럼 이게 저 3번의 점화식 느낌으로 보입니까? 보이면 요 식을 한번 써줘요. 한번 써줘.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4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이 미지수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알파 값을 결정해 줘야 돼.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러면 an 플러스 1이 4 an 빼기 3알파라고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캐치를 했어. 그러면 임의로 쓴 이 노란색 식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죠. 그러니까 빼기 알파는 4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라고 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상상의 날개를 필 거야. 이렇게를 통째로 읽을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an 플러스 1 플러스 1 an n 플러스 1 하나 앞으로 보내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 곱하기 4가 필요한 거야. 곱하기 4 이해돼요? n의 박스에서 n 플러스 1의 박스로 하나 앞으로 보내는데 곱하기 4가 필요해. 우린 얘를 잠깐 뭐라고 읽을 거야? 등비라고 읽을 거야. 곱하기 4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an이 아니야.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등비야. 등비니까 초항과 공비가 필요하죠. 근데 공비는 눈에 보여. 곱하기 4니까. 자, 이 수열에서의 초항이 얼마예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A1 플러스 1이죠. 그냥 A1이 아니라 A1 플러스 1. 그래서 A1 플러스 1. 그래서 3이라고. 요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 등비 AN 플러스 1은 초항 공비의 n-1승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나의 진짜 질문 AN은 얼마예요? 3, 4의 n-1 빼기 1이요 라고 답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3번 점화식이야. 근데 쭉 들으면 들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들은 아니니까. 근데 중간중간 우리가 조금 건너뛰기 식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외워보자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의 점화식이 등장을 했을 때 머릿속에 그냥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 가로 열고 an 빼기 알파구나 라고 그냥 한 줄 씁시다. 저거만 좀 미안해. 그냥 한번 써보자. 쓰면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가 좀 편해. 전개해서 알파 찾고 다시 구성해 놓으면 잠깐 등비처럼 읽자고. 잠깐. 그래서 등비처럼 그대로 풀었어. 마지막에 숫자만 하나 넘겨주면 끝.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받아들여져야 돼요. 네. 첫 번째 한 줄만 조금 익혀봅시다. 그래서 118-1번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요 스텝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118-1번입니다. 보라색 박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보라 박스가 등차처럼 읽어진다가 포인트야. 읽어져요? 읽어져야 돼. 보라 박스가 등비. 이 보라 박스가 등비처럼 읽어져야 돼. 그래서 요 초항과 공비 개념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초항과 공비 개념. 이 보라 박스가. 자, 문제번호 119번 펴놓을게요. 119번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이라는 점화식이야. 요 모양이 보이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어야 돼. 근데 P, Q, R은 0이 되면 안 돼. 오케이. 네. 여기서 Q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점화식을 P AN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P 빼기 R AN 플러스 1 더하기 AN R AN
0이다. 그럼 P는 P끼리 묶어. 그러면은 P 가로 열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끼리 묶어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R로 묶이면 AN 플러스 1 빼기 AN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양변을 P로 나눠. P로 나누면 우리가 요게 딱 보이잖아. 그러면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분의 R P분의 R 앞에 거 분의 맨 뒤에 거 P분의 R 가로 열고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3번 구조로 보여요. 3번 보라색 박스로 보입니까? 아까 방금 설명했던 요렇게 박스만 봐봐. 이게 조금 더 어렵지만 3번을 이해했으면 알아들어. 이 보라 박스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n 플러스 1 n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하나 앞으로 갔죠. 보라 박스 개념으로 뭉태기로 봤을 때 n 플러스 1 n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하나 앞으로 가는데 곱하기가 필요하죠. 그럼 저 보라 박스를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등비처럼 풀면 되겠다 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럼 문제로 해석해 볼게요. 119번 가볼게. 자, 문제가 A1이 2라고 써있고 A2가 1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때 3 AN 플러스 2 빼기 5 AN 플러스 1 더하기 2 AN은 0이다. PQR의 합이 0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PQR의 곱이 0이 아니다로 파악됐어요. 그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P분의 R 괜찮아? PQR이니까 P분의 R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그럼 설명한 거와 같이 요 보라박스 개념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얘가 등비죠. 그러니까 잠깐 AN 플러스 1 빼기 AN의 등비니까 초항하고 공비가 필요해요. 근데 공비는 눈에 보여. 3분의 2라고. 그럼 초항이 요 수열에서 초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A2-A1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오픈해 준 거야. A2에서 A1을 빼면 얼마? 1이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1에서 A2, 미안해요. A2에서 A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잠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은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입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또 보기 편하게 읽어볼게.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n-1 1번으로 리턴됩니다. 1번으로 보여요. 1번으로 보이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1번식을 쓰면 되겠죠.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K-1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4번 점화식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패턴은 3번과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줄을 잘 써야 돼. 요줄을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이 3분의 2 P분의 R P분의 R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럼 잠깐 등비 착착착착 넘겨줬더니 1번으로 리턴. 그래서 1번 점화식처럼 풀면 되겠죠. 그래서 AN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등비죠. 그렇기 때문에
1-r분의 a의 1-r의 n-1승까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뭘 구하라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십시오. 네, 일반항이 이 모양으로 써져 있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예쁘게 정리하면 1 더하기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죠. 그게 마이너스 3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올라가고 1 빼기 3분의 2의 n-1승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괜찮지?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19-1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9-1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의 연산은 당연히 잘 되는데 모른다 생각하는 문제에서 똑같은 연산이 나오더라도 힘들어해. 우리가 하트 쪼개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더하기 빼기 여태까지 늘 잘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렵다, 문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하트 쪼개기도 안 되고 더하기 빼기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서 5번 점화식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아니요. 네. 자, 페이지 309쪽 가보겠습니다. 자, 309쪽 120번 모양이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분의 ran 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풀이를 역수로 푼다야. 알겠죠? 저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요? 역수로 풀겠다. 자, 문제로 해석해 볼게. A1이 3이고 an 플러스 1이 2an 플러스 3분의 3an 모양 똑같습니까? 딱 느꼈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다. 풀이가 뭐라고? 역수. 역수를 취하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3an 2an 플러스 3.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트로 쪼개볼게. 하트로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면 얼마예요? 3분의 2고요. 요렇게 쪼개면 얼마야? an분의 1이야. 그럼 헷갈릴까봐 잠깐 an분의 1이라는 역수 수열을 bn이라고 읽을게.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써있냐? b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3분의 2야. 그럼 b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느낌이 옵니까? 괜찮아요? 등차 수열이구나. b라는 수열이 등차겠구나. 그러면은 b1을 알아야 되겠지. b1은 a1분의 1이겠죠. 그래서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b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3분의 1 더하기 n-1 d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bn은 3분의 2n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맞잖아? 네. 그러면 an분의 1이 3분의 2n-1인 거죠. 내가 원하는 an은 얼마예요? 2n-1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점화식 패턴 파악하면 역수로 구하는 거구나 해서 본식을 역수로 취합니다. 역수로 취하면 그 역수 함수가 역수 수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걸로 바뀌어요. 이 문제는 등차로 바뀐 거지. 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바뀐 풀이를 그대로 써.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뒤집겠다 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20-1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게 점화식 개념인데 등차 2개, 등비 2개, 기본 5개 이것들이 나오면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푸는 거야. 근데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지 이 모양이 아닌 점화식이 나오면 규칙을 찾으려고 트라이를 하겠다. 이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점화식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하나 나오는 거 이제 균합법인데 페이지 310쪽 페이지 310쪽 균합법은 증명법이에요. 증명법이고 3단계로 풉니다. 어떤 식을 증명에 있어서 1단계 n이 1일 때가 직접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가 증명됐다고 믿어. 가정. 그 다음에 3단계가 위에서 쓴 저 가정식을 이용해서 n 플러스 1까지 가보는 거야. 근데 오류가 없으면 위에서 가정한 식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귀납법 구조예요. 자, 문제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21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제곱, 2제곱, 1제곱, 3제곱, 5제곱, 땡땡땡, 2n-1의 제곱, 홀수 제곱의 합이 3분의 n 가로 열고 4n 제곱 마이너스 1이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자, 귀납법 1차. n이 1일 때 직접 증명. 자, n이 1이면 1제곱은 좌변은 1까지 하나만 제곱해서 더한 게 3분의 1 가로 열고 4의 1제곱 빼기 1 합격. 그래서 n이 1일 때 직접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1제곱 3제곱 2k-1의 제곱은 3의 k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참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자, 그럼 1의 제곱 3의 제곱 2k 빼기 1의 제곱 한 박자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넘어갔어요. 그렇지? 근데 위에 거를 믿고 써야 되니까 이만큼을 위에서 가정한 걸로 갖다 써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3분의 k 가로 열고 4k의 제곱 빼기 1에다가 더하기 추가된 거 2k 플러스 1의 제곱을 정리하면 3분의 n 플러스 k 플러스 1 가로 4 가로 열고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가 같으면 이게 갖다 쓴 게 참이 되는 거고 이게 다르면 여기서 갖다 쓴 게 거짓이 된다 라는 패턴입니다. 확인됐죠? 근데 우리가 이 가정한 식이 증명해야 되는 식이니까 구조는 파악했어. 자, 1단계 n이 1일 때 직접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믿어. 그 다음에 n 플러스 1까지 더 가볼 거야. 그러면은 n에서 n 플러스 1까지 더 가본 거지. 근데 요만큼을 위에서 갖다 쓴 거야. 요게 k 플러스 1이라고 한 거랑 똑같으면 합격. 이제 요거만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쁘게
안 도와줄 거지 아무도? 네. 일단 분모를 3으로 맞힐 거고요. 합차. 그래서 k 2k-1 2k 플러스 1 더하기 3의 2k 플러스 1의 제곱이면 2k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분모만 2k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면 요만큼 2k 제곱 빼기 k 더하기 6k 플러스 3 괜찮아? 그래서 이쪽이 2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3이야. 2, 1, 3, 1 뿔뿔. 그래서 여기가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에 k 플러스 1까지 분자가 정리가 돼요. 요것도 이제 k 플러스 1은 앞에 있고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 빼기 1 3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4 1 틀렸네. 어떻게 되는 거야? 2 3 1 6 7 8 오케이. 그래서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에 2k 플러스 1이라고 등호가 성립하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갖다 쓴 요게 이제 진정한 OK가 된다. 그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식이었다. 이 구조가 귀납법 구조입니다. n이 1일 때 직접 증명, n이 k일 때 가정, 그리고 n 플러스 1로 한 박자 넘겨본 거야. 하나 넘겨본 거야. 근데 요만큼까지를 위에서 갖다 쓴 거죠. 요 좌변이 우변과 똑같냐? 똑같으면 합격.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귀납법은 무조건 한 문제야. 내신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고 수능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야. 근데 둘 다 구조가 박스 빈칸 채우기예요. 그러니까 스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스텝에 맞게 들어가 줄 줄 알면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뒤만 계속 보면서 풀라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고. 네. 하나만 체크할게요. 네, 유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써봐야 돼 직접. (121-1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땡땡땡 n 플러스 1분의 1이 n 플러스 1분의 n을 증명하십시오. 되면은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n이 1일 때죠. 그러면은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냐? 합격.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그래서 1, 2분의 1, 2, 3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은 k 플러스 1분의 k가 가정. 여기서 이제 핵심이야. 뚫고 나와줘야 돼. 한 칸 더 앞으로 가야 돼. 그러면 1,2 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땡땡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한 박자 앞으로 갔으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 앞부분을 우리가 얼마로 믿고 써야 돼? 나는 지금 k 플러스 1까지 간 거죠. 근데 위에서 여기까지를 k 더하기 1분의 1로 쓰래.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이 k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과 똑같으면 믿고 쓴 게 동그라미 가정이라고 했던 녀석이 이제 합격이 된 거고 이게 이코르가 안 되면
요 녀석이 틀렸다 라고 구조화 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이 필요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 정리를 예쁘게 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is k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하나씩 지워져서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랑 여기서 k 플러스 1로 따라온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요렇게 갖다 쓴 이 2번식이 참. 근데 그 2번식이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식이기 때문에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식이 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귀납법, 방정식 귀납법이고 한 장 옆으로 가면 부등식 귀납법이 있죠. 방정식은 등식이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만 하면 돼. 생각보다 쉬워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부등식은 생각이라는 걸 한 번 해줘야 돼.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야. 집중해. 이걸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 부등식 해볼만 하다랑 와, 부등식 모르겠다 랑 이 기분이 다르다고. 122번. 자,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1이 아니라 4로 잡아야 되겠지. 얘를 문제에서 4를 가장 작은 숫자라고 넣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아, 뭐 10도 안 썼구나. 미안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의 곱하기가 2의 n승보다는 크다. 그럼 첫 번째 n이 4일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2의 4승보다 크다를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숫자니까 직접 보일 수 있죠? 이건 오케이. 앞에 게 커요. 24, 16. 24가 16보다 크죠? 네, 됐고요. 자, 2번. n이 k일 때가 합격이라고 믿겠다. 1, 2, 3, 4. k가 2의 k승보다 크다라고 믿겠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1까지 한 박자 더 가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1, 2, 3, 4 k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하래. 그래? 근데 봐봐. 지금 2k에 k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이 하얀색이 일단 맞는 거야. 1부터 k까지 스트레이트 곱하기가 2k보단 커. 그럼 2k에다가 k 더하기 1을 곱한 값보다는 1부터 k까지 스트레이트로 곱한 다음에 k 플러스 1을 곱한 게 좀 더 크겠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상상이 필요한 거야. 한 박자를 더 생각해야 돼. 2k의 2보다는 2k의 k 더하기 1이 좀 더 큰 숫자겠죠. k는 아무리 작아도 4일 거니까. k는 아무리 작아도 4거니까 지금 여기다가 4 더하기 1 정도를 곱한 거야. 그럼 이 숫자보다는 2를 곱한 게 좀 더 작겠지.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생각해냈어요? 얘가 내가 n-1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가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요? 이 녀석이 두 칸 앞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작겠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쓴 식이 한 칸 더 뒤에 있는 것보다 큰 거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커. 그럼 A가 C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건 A는 C보다 크냐를 증명한 거니까. 직접적으로 나는 A는 B보다 크다를 증명한 거야. 근데 B가 C보다 큰 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A는 C보다 크냐?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정했던 식이 합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박자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포인트야. 한 박자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걸 맞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요렇게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왜? 항상 맞힐 거니까. 내가 증명해야 되는 식은 정말 물음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3이라고 보장받은 걸 증명할 거니까. 그렇게 여기서 n 플러스 1을 따와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시험 페이퍼상의 증명은. 알겠죠? 근데 현실적인 증명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페이퍼상의 증명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합격이라고 증명받은 식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뒷자리를 n 플러스 1로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맞히긴 해야 되니까. 못 알아듣더라도 맞히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살짝 덧붙여 봤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했고요. 자, 우리가 여름방학 3주 동안 요 이론 대수 한 권을 끝낸다고 조금은 타이트하게 들어갔어요. 타이트하게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잘 따라왔고 그냥 끝나면 아쉽잖아. 그치? 그냥 끝나면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수열 파트만 좀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